이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으나 여자 쪽에서는 치우친 사랑은 언제나 눈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인 여자는 자신을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야 더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안 후광이 좋은 남자를 피하십시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부모의 부나 명예를 보고 얻어가며 자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순간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암담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남자라고 해서 감수성이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자기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것이 감수성입니다. 소소한 것에 감동받고 감정적인 것에 반응할 줄 아는 남자는 항상 자기 여자를 행복하게 할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항상 허허실실 우유부단인 남자를 피하십시오. 착한 남자, 즉 항상 웃는 남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당신이 남자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걸 감당할 만큼 사랑한다면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되 살이 찌지 않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고 보기 좋은 남자, 많이 먹는 만큼 살이 찌는 남자, 당신이라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것은 체질을 떠나서 자기 관리 차원인 것입니다. 자기 관리조차 안 되는 남자가 도대체 자기 여자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유머 감각을 지닌 남자를 만나십시오. 항상 터프하고 남자다워 보이는 것만이 남성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여자를 기쁘게 또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멘트를 날리는 그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항상 대화가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렇다면 해픈 남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대화 시 아는 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것저것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항상 조그마한 문제에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궁금한 것을 그냥 넘기는 사람과 그것을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잠은 많습니다. 피곤하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술이 만취되었어도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을 경우 잘 보아야 합니다.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오는 남자는 꼭 잡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떠나서 약속을 지키는 남자는 주변의 평판도 좋습니다. 9번째입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매사에 장난인 남자는 사절하십시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즐거운 것도 좋지만 인생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남자는 당신을 정말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친구들과 술 먹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남자들은 우정을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물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도 하지만 매사에 의미 없이 똑같은 친구들과 술값버리는 술자리를 즐기는 남자는 노는 것만 좋아하는 남자일 수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운동을 배우는 자세, 모습, 그리고 즐기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 90%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12번째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평소에는 장난치고 욕을 주고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얼마나 예의 있고 절제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어른이 있어도 눈치 보고 뺀질한 남자, 집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3번째입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 어린 시절 순수함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찌든 삶 속에서의 순수함은 주변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14번째입니다. 감정 표현을 하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감정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싫으면 싫다. 아프면 걱정된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정리정돈이 습관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자신의 자리나 방이 더러운 사람, 자기 할 일도 미루는 사람이며 현재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기분으로 돈을 쓰고 기분으로 일 처리해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좋은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